건물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건을 떨어뜨려서 시간을 재면 되는데요. 초시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밑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물체는 1초 후에는 약 5m 떨어지고요. 대략 2초 후에는 약 20m 정도 떨어집니다. 2초 후에는, 그리고 3초 후에는 45m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45m. 대충 시간을 재면 이 건물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이는 중력 때문인데요.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인데요. 지구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무게를 M, 물체 무게를 스몰 m이라고 하면 만유인력 상수고요. 만유인력 상수. 대략 R은 고정되어 있죠. M도, 라지 M도 고정되어 있고, 이것이 물체의 무게이고, 만유인력 상수도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중력은 그 물체의 그 무게에 비례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뉴턴의 법칙에서 힘이 가해지면 질량은 A라는 가속도를 갖고 가속되게 됩니다. 즉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 되는데요. 이 중력을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A는, 그러면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이 힘에다가 이 중력을 대입하면은 이 M이 서로 지워지겠죠. 그래서 G R 자성분의 M. 여기 보면은 그 질량의 무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속도는 만유인력 상수, 지구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지구의 무게.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그 가속도는 동일하다. 새털이든 사탕이든 같은 속도로 가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물체를 건물에서 떨어뜨려서 건물의 높이를 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 공기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 정도의 높이에서는 대략 이 공기 저항이 새털 같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물체를 사용한다면은 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기 저항이 많다면은 물체의 그 마찰력은 물체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떨어지게 되면 점점 가속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이 물체 가속도는 처음에는 마찰력이 없었는데 그 마찰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 F에서 마찰력을 뺀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찰력이 커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힘과 마찰력이 동일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그때 가속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체는 더 이상 가속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찰력은 결국은 이 단위 질량분의 단면적, 그러니까 이 전체의 부피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 새틀 같은 경우에는 일찍 0에 도달해서 거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요. 사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찰력이 질량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속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밀도가 큰 물체들은 이 마찰력에 대한 질량에 비해서 마찰력에 대한 값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건물 높이를 재는데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지 않은 영역에서는 뭐 사탕 정도만 떨어뜨려도 이 물체의 높이를 잴 수 있겠죠.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절대 진리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마찰력만큼의 오차가 발생되고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 자유낙하 물체를 이용해서 건물의 높이를 재기는 약간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낮은 건물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심심 아파트 정도 높이에서 이것이 20m일까 45m일까 정도는 충분히 사탕만 떨어뜨려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